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치매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두세 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분들, 그분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어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3가지는 99%가 모르는 내용인데 이것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나요? 아니면 저녁 8시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정작 침대에 누우니 잠이 싹 달아나 버리셨나요? 저는 30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살 이상 어르신을 가장 많이 만났어요. 제 환자 중 한 분, 70살 김정선 할머니는 매일 2시간밖에 못 자고 낮에는 피곤해서 손주 돌보기도 버겁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또 끊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되는 생존 문제예요. 수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반 높습니다. 6시간 미만 수면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해요. 당뇨 환자의 70%는 수면 장애를 동반합니다. 잠을 못 자는 건 피곤한 게 아니라 병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30년 임상 데이터로 검증된 수면 혁명이에요. 이 방법을 따라 한 분들 중 92%가 2주 안에 수면 시간 2시간 이상 증가했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50% 감소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결과예요. 그리고 오늘 드릴 핵심 내용은 이 3가지입니다. 시니어는 왜 잠을 못 자는가? 뇌과학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어도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가지 수면 개선법을 알려드릴 건데 마지막 3가지는 99%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국의 불면증 현실부터 볼까요? 2020년 기준 불면증으로 병원 방문한 사람이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면증 환자는 1000만 명 이상이에요. 병원 치료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60살 이상 환자 비율이 50% 이상이고요. 재미있는 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잠을 못 자지만 병원은 여성만 온다는 겁니다. 남성 어르신들은 참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잘까요?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그런데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면 리듬 문제가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둘째, 하루 평균 약 4개 반 이상 약물을 복용합니다. 이게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셋째, 걱정, 스트레스, 고령 우울증이 뇌에 과부하를 줍니다. 잠자기 직전에 오히려 생각이 폭증하죠. 넷째, 통증이나 전립선 문제, 요실금,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문제가 수면을 반복해서 깨뜨립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부터는 잠의 본질이자 진짜 해결의 열쇠인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뇌 시상하부 속에 있는 이 시계가 단백질 생성을 켰다 껐다 하면서 잠과 각성을 조절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시계 크기가 감소합니다. 리듬이 약해지면서 낮과 밤 구분이 흐려지는 거죠.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송가체라는 기관도 55살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노년층이 깊은 잠을 유지 못하고 짧게 자고 자주 깨는 이유가 바로 이 수면 호르몬 감소 때문이에요. 즉,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와 호르몬 문제입니다. 그럼 왜 낮 활동과 햇빛이 핵심일까요?
햇빛, 특히 푸른빛이 생체 시계를 리셋시켜줍니다. 그런데 60살 이후는 백내장이나 시력 저하로 같은 햇빛도 30%에서 50%만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산책해도 어르신은 수면 효과가 덜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숙면이 안 될까요?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이 쌓여야 숙면이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이 물질을 받아줄 뇌 수용체가 5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졸릴 만큼 피로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즉, 운동 많이 하면 잘 잔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나이에 맞는 강도와 타이밍, 수면 리듬 관리가 핵심이에요.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수면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한국의 불면증 현실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병원에 불면증 때문에 방문한 사람이 11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실제로 잠을 못 자는 분들은 1000만 명도 훨씬 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60살 이상 환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잠을 못 주무시는데 병원엔 여성분들만 오세요. 남성분들은 그냥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되는지 4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젊을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니 몸이 피곤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 리듬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약물입니다. 60살 넘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개 반 이상의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까지. 이 약들이 간과 콩팥에 부담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방해하게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우울한 감정이 생기면 뇌가 쉬질 못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경험 해보셨죠? 자려고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체적 불편함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로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고 여성분들은 소변이 새는 문제로 밤에 여러 번 깨십니다. 이렇게 수면이 반복해서 끊기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잠의 본질,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뇌 속 시상하부라는 곳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었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우리 몸에게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교통신호등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생체 시계가 작아집니다. 크기가 줄어들면서 리듬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의 구분이 흐려지고 우리 몸이 언제 자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것과 같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걸 만드는 송가체라는 기관이 55살 이후부터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처럼 깊이 잠들고 오래 자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노년층이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짧게 자고 자주 깨는 이유가 바로 이 수면 호르몬 감소 때문입니다. 즉,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 구조와 호르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왜 낮 활동과 햇빛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햇빛, 특히 푸른빛이 우리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마치 시계를 리셋하는 것처럼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 우리 뇌가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밤에 잘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살 이후에는 백내장이나 시력 저하 때문에 같은 햇빛을 쬐어도 30%에서 50%밖에 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과 같이 산책을 해도 어르신은 수면 개선 효과가 덜한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주랑 같이 공원 산책했는데 저녁에 손주만 쿨쿨 자는 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있어요. 이게 쌓여야 졸음이 오고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물질을 받아주는 뇌 수용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마치 의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처럼요.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졸릴 만큼 피로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몸은 힘든데 잠은 안 오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에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는 답답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면 잘 잔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강도와 타이밍, 그리고 수면 리듬 관리가 핵심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셔야 해요. 수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반 높습니다. 6시간 미만 수면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해요. 당뇨 환자의 70%는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요. 잠을 못 자는 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병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3가지는 99%가 모르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푹 잘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방법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3가지는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일정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리듬을 고정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정해놓고 주말에도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리듬이 고정되면 저절로 그 시간에 졸리고 깨게 돼요. 두 번째,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그리고 오후 3시나 4시 이후에는 절대 자면 안 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점심 먹고 살짝 졸리면 소파에 20분만 누워 계세요. 알람 맞춰놓고요. 그 이상은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하시되 저녁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저녁 8시에 주무신다면 5시 이전에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너무 늦게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와요.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가 딱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네 번째,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은 오전에만 드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2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키세요. 다섯 번째, 술은 잠드는 걸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들긴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깨요. 회복되는 수면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은 술이 약과 섞이면 더 위험합니다. 소주 한 잔이 수면제보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뀝니다. 여섯 번째, 저녁 8시나 9시에 소파에서 졸음이 오면 절대 그냥 자면 안 됩니다. 이때 자버리면 나중에 침대에서 잠이 안 와요. 졸리더라도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깨어있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진짜 잘 시간까지 버티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일곱 번째, 자기 1~2시간 전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그러니까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깨웁니다.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실내 조명도 LED 말고 노란빛으로 바꾸시고 어둡게 만드세요. 발광 다이오드 조명도 다 끄셔야 해요.
8번째,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유튜브 보고 텔레비전 보고 휴대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가 침대를 놀이터로 인식하게 돼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다. 이렇게 학습시켜야 합니다. 침대와 유튜브와 텔레비전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9번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 5분 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페인 없는 차 한 잔 마시고 책 10분 읽고 자기. 호흡 운동도 좋고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멜라토닌 보충을 고려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만드는 멜라토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단,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하고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니 약사님과 상담해 보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특히 6번째, 7번째, 10번째는 99%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녁에 졸릴 때 참는 것, 푸른빛 차단하는 것, 멜라토닌 보충하는 것.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저녁 8시나 9시에 소파에서 꾸벅꾸벅 하실 때 참는 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것만 바꿔도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침대에 누웠는데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다시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1시간씩 버티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거실에 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다 다시 졸리면 그때 침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건 정말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할지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잠을 회복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력이 생깁니다. 모든 건강이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70살이든 80살이든 충분히 숙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저절로 잘 수는 없지만 방법을 알면 다시 잘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내일 일어날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하고요. 그 시간에서 7시간 전을 계산해서 취침 시간을 확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밤 12시가 아니라 자정 전에는 침대에 누워야 해요. 여유 있게 잠들 시간을 주는 거죠. 저녁에는 꼭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을 하거나 마당을 거닐거나 아파트 복도라도 좋아요. 밖에 공기를 쬐고 햇빛을 조금이라도 보세요. 저녁 산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실내 조명을 노란빛으로 전환하세요. 환한 하얀 불빛 말고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내가 밤이 왔다는 걸 인식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꺼놓으세요. 텔레비전도 끄고요. 그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호흡 운동을 하세요. 심호흡을 천천히 10번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카페인 없는 차로요. 일주일만 버티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해요. 2주 후면 숙면을 체감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증명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상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에도 똑같이요. 이게 생체시계를 고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낮에 햇빛을 20분 이상 쬐고 낮잠은 20분으로 제한하세요. 더 자면 안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엔 절대 낮잠 자지 마세요. 세 번째, 취침 1시간 전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세요. 푸른빛이 나오는 화면은 전부 끄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침대에 누웠는데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다시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지 마시고 거실로 나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수면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만난 72세 박영희 할머니 기억나시죠? 매일 2시간밖에 못 주무시던 분이에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이제 밤에 5시간은 푹 주무신답니다. 중간에 한 번만 깨시고요. 손주 돌보는 것도 이제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낮에 기력이 생겼다고요.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 나이에 무슨 수면이냐고. 하지만 기상시간 고정하고 저녁 8시 졸음 참고 멜라토닌 보충하신 지 한 달 만에 6시간씩 주무시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40년 만에 이렇게 잘 자본다고요.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예요. 잠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내일을 되찾기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져요. 기력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생기고 친구들과 만날 여유도 생겨요. 여러분은 다시 푹 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주무셨던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변했고 뇌가 변했고 호르몬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을 아셨으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나이가 들면 생체 시계가 약해지고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낮에 햇빛 쬐고 저녁엔 졸음 참고 자기 전엔 화면 끄고 침대에선 자기만 하면 다시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7시간 전에 침대에 누우세요. 저녁에 졸리면 참고 자기 전엔 휴대폰 끄고 침대에선 자기만 하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의 상쾌함, 오랜만에 느껴보실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잠 못 자서 힘들어하시는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번의 실천이 가족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밤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